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선 그만한 고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운으로 얻었다고 생각되는 보상조차도 고생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 수고로움은 존재한다. 그런데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노력의 정도, 실력도 비슷한 두 사람이 10년 후에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30만 부 넘게 판매된 한계를 넘는 기술의 저자 구디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기 개발에 관한 이론들은 심리학, 교육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학문들은 모두 개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즉, 개인이 행복을 느끼고 내적인 풍요로움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학과 경영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인 경쟁력을 바라고 있죠. 사회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는 흐름을 파악하고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같은 사안에도 다른 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날로 치솟는 집값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집이 내 삶의 수준을 대변하는 시대는 지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리학적 관점이고, 레버리지와 흐름을 이용해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당신이 개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사회적인 성공과 연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어떤 방향성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않고 단순히 노력만 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회적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지식체계를 공고히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식을 모두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항상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면 배울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독서할 목록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 목록을 만드세요. 인공지능이 내 분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문제를 설정했다면 내 분야에 대한 공부와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해 책을 읽을 때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모든 문제를 나열한 뒤 연관성, 호기심으로 기준을 나눠 점수를 내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우선순위에 맞추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며 풀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흥미있는 문제를 찾는 것은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부 방식을 이렇게만 바꾸어도 당신의 학습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기 위해 고민하세요. 그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